그래서 어저께 아주 그 근사한 승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다 흐름이 저렇게 가죠. 이 조지아에 가면 저기 아주 그 흉측한 그 조지아 거물 극좌 정치인이 있습니다. 조지아 민주당 주지사 후보로 나와서 민주당 경선에서 지난번에 떨어졌었고, 이번에도 민주당 주지사 후보로 나왔는데 제일 세요. 이 사람이 어떤 정도로 극좌 성향이냐면, 그 뉴욕의 그 AOC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그 다음에 그 저기 어디야 그 팔레스타인 출신의 트라입, 그 다음에 소말리아 출신의 일한 오마르, 여기가 이제 극좌 여성 3인방인데 거기보다 더 극좌예요. 아무한테나 다 투표권 주자 그러고, 이 사람은 자기 트레이드 마크가 그러니까 voting freedom, 투표의 자유. 아무한테나 다 투표권 줘야 된다, 이런 황당한 공화국의 기초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악랄한 극좌 정치인입니다. 스테이시 아브라함, 민주당이죠 당연히. 지금 11월 주지사, 올해 11월 주지사가 있어요. 조지아는. 거기 선거 자금했는데 제일 많이 모았어요. 순식간에 늦게 모으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100억, 920만 달러 모았습니다. 100억 이상. 파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저 학교를 방문했단 말이에요. 학교를 방문했는데 보시면은 애들은 다 마스크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마스크 없이 앉아서 폼 잡고 있어. 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 뭐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이랑 찍은 건데 다른 교직원들 다 마스크 쓰고 찍고 있는데 자기 혼자 마스크 내리고 찍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재명, 김혜경의 멘탈이랑 똑같은 거예요. 니들은 그 태생적으로 말하자면 친미, 뭐 친일, 다카키 마사오, 무나미승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니들은 아주 태생적으로 썩은 놈들이고,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우리는 뭐 제사상 어쩌고 저쩌고, 소고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아들 뭐 지번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뭐 대장동 뭐 관시 자본주의 뭐 우리는 뭐 그런 거 다 해도 우리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정의로운 존재로다, 이거죠. 이거 똑같은 태도예요. 똑같은 태도. 그걸 이제 self-righteousness, 그러니까 우덜식 정의 혹은 self-인증 공의.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죠. righteous 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죠. 공의로운 존재. 그래서 신앙이 있는 분들은 이 공의롭다, righteous 하다라는 건 사람의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비처럼 이렇게 세상에 내려서 우리가 그걸 benevolence, 그러니까 은혜로 받아서 은혜 속에서 산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좀 이해는 합니다. 자, 이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무슨 전도하려는 게 아니라, 물론 제 말씀 듣고 그 말 되는데 하고서 교회 가실 분 얼른 가세요. 성경도 좀 읽으실 분 읽으시고. 근데 목적이 뭐냐면, 이 서양 언어에는 그 성경 그러니까 유대 성경에 유대 기독교의 그 백그라운드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그 언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프 인증 공의, 그럼 뭐냐면 저 미친놈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내가 공의롭다라고 내가 셀프 인증을 했어. 그럼 미친놈이란 소리죠, 그게. 셀프 인증 공의를 한 거예요.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내 애를 부정 입학을 해서 학교를 집어넣어도, 나는 뭐 가다가 택시기사를 때려도, 나는 뭐를 해도 나는 본질적으로 정의로운 존재고 선량한 존재고 진보적인 존재고 세상의 생명과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고, 쟤들은 아무리 뭐 무슨 기여를 하고 뭐를 했어도 쟤들은 버러지 같은 놈들이고, 딱 그 멘탈. 그게 20대 때 만들어져서 그걸 바탕으로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이뤘기 때문에 지금 50, 60이 돼서도 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인생이 합리화되는 거죠. 이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극좌 스테이시 아브라함, 이것 때문에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예, 그 공격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듯이 이게 이제
뭐 이거 팬데믹 터지니까 뭐 WEF 세계 경제 포럼이나 글로벌리스트 집단은 좋아 죽겠죠. 왜 그럼 그 사람들 평소에 주장한 게 그거 아니에요. 그레이트 리셋. 위대한 리셋이라는 건 뭐냐면 아시잖아요. 전자제품에서 이 지능이 있는 전자제품,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전자제품에서 뭐가 기능이 꼬였어. 그러면은 파워를 뽑아버린다고요. 오프를 시켜요. 그러면 일단 그 제품 안에 있는 조그만 그 CPU, 그 컴퓨터 칩이나 메모리가 활동 정지가 돼서 딱 다운되죠. 시스템 다운시키는 거예요. 심장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랬다 다시 전원 넣으면은 삑 하고 이제 그 시스템이 다시 부팅돼서 올라오죠. 그걸 리셋이라 그래요. 이놈들이 미친놈들인 게 WEF 글로벌리스트 애들이. 세상을 한번 심장 정지했다가 인공호흡으로 다시 뛰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레이트 리셋이야. 잘난 놈들이야. 세상에 한번 스톱해서 한 2년 동안 아무 꼼지락달싹 못해도 안 굶어 죽지. 손해 안 보지. 자산은 더 불죠. 돈은 찍었으니까 인플레 되니까. 인플레 되면은 자산이 없는 사람이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플레를 강제 저축이라 그러잖아요. 서민층으로 하여금 서민층의 소비를 줄여버리는 거라서 그게. 자산이 없는 사람이 인플레에선 손해봐요. 자산을 가진 사람은 인플레 때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고. 인플레만큼. 인플레를 따라잡는다고 자산은. 그럼 뭐 인플레에 관한 ABC입니다. 자기들은 안 다치죠. 살갗 하나 안 다치지. 자산 없는 사람들은 강제저축 당한다고요. 주머니가 얇아진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레이트 리셋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그거 제일 많이 본따 갖고 2012년부터 떠든 인간이 누구야? 홍석현이 아니야. 2012년에 리셋 코리아잖아. 그래 나 그때 저기 뉴델리 주필 할 때인데 내가 야 홍석현 당신 미쳤냐? 당신 왜 시건방진 소리해? 리셋을 한다는 얘기는 심장 정지야. 가사 상태를 한번 갖다가 살려내는 거야.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한국인 5천만 명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심장 정지시켰다가 다시 뛰게 만들어야 된다는 시건방진 소리를 해! 라고 글을 썼었어요. 지금도 그 시건방지다고 봐요. 홍석현만 해도 근데 저기 다보스에 모인 WEF에 모인 저 잘 나가는 자가용 제트 비행기 타고 다니는 저 이상한 머리 꼬인 글로벌리스트들에 비하면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왜냐하면 홍석현은 리셋 코리아니까. 얘들은 그게 아니라 리셋 더 글로브예요. 리셋 더 월드. 세상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다시 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에 대해서 글로벌리스트들이 이걸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일단 표정 관리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으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을 그레이트 리셋의 계기로 삼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히려 팬데믹이 그레이트 리셋의 계기가 된 게 아니라 팬데믹 직전에 그 트럼프의 경험, 트럼프 시대 때의 문제 제기. 야, 이거 미중 대립 안 되는 거야. 이거 글로벌리즘 안 되는 거야. 이거 주권국가 강화해야 되는 거야. 이거 가치 지향 가야 돼. 이게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막 무한 해체해버리고 막 무한 젠더 가고 무슨 뭐 기후변화, 기후 종말론 내세워서 막 울부짖고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트럼프가 보여줬던 모델이고 거기에 대해서 글로벌리스트들이 진영을 짜서 극렬하게 저항해서 트럼프를 막아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이든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코로나가 왔다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 잣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그레이트 리셋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팬데믹 가면 돈은 누가 벌었죠? 글로벌리스트 애들이 벌었네, 돈은. 중국이 벌었고. 우리는 개피 받네. 근데 쟤들은 우리 통제하려고 좀 계속해서 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유튜브니까 좀 말을 조심해서 probability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연성이 있는 의심이다. 개연성이 있는 의심이다. 뭐 각자 고민하시고 그게 확실한 의심인지 개연성이 있는 의심인지. 자, 그러면 글로벌리스트의 황혼이 오는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의심하고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거 양떼처럼 병 안 걸려야지, 죽지 말아야지, 공포에 시달려서 막 통제에 밟혀서 살면 안 돼.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그 냉정한 평온함을 유지해야 되고 자율성에 바탕한 판단을 좀 해야 돼. 그런 생각들로 성숙화된단 말이에요, 이게. 글로벌리스트 황혼이 오히려 재촉된 거예요, 팬데믹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제 미중 대립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아까 평온과 자율성이라는 게 다시 강화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악마 내러티브에 대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이 굉장히 이제 신경질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계올림픽 개막식 하는 날 그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 네덜란드 기자를 그 올림픽 행사장 관리요원들이 밀어내 버린 거예요. 그냥 혼자서 이거 뭐 뒤에 차도 있고 주차장에서 지금 차 있는 데서 지금 뭔가 안내 멘트를 하고 있는데 아주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차피 저 네덜란드 못 알아듣거든요. 히딩크 불러와야 되는데 히딩크가 요새 전화해 보니까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히딩크를 못 모셨습니다. 그래서 번역해 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들으세요. 구수한 시골말 같습니다. Sjoerd en Daas. Sjoerd, jij staat vlakbij het stadion. Wat gaat China de komende uren laten zien? Ja, 咱们啊往前走，哥们儿。hey, 稍等一会儿，我先在新闻联播。一脑袋汗。 Ja, we worden hier inmiddels, je merkt het, al weggetrokken. We zijn net ook al bij een ander gebied weggezet. Dus ik vrees dat wij later even bij je moeten terugkomen. dat kan halen, ja. Dat denk ik ook, Sjoerd. 好吧，哥们儿。 We gaan door met het volgende denk dat wij zo nog onderwerp. even Ja, terugkomen. ja. Dan gaan we inderdaad door met het volgende onderwerp. Dan gaan we terug naar onze correspondent Sjoerd en Daas. 이게 이제 왜 그 이제 추정은 뭐냐면 아까도 보셨지만 저 배경을 보면 단속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뒤에 차 다니고 있고 뭐 주차도 돼 있고 이 앞에서 지금 여기 베이징인데 어쩌고 저쩌고 지금 올림픽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왜 단속당했냐. 그래서 추정이 뭐냐.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배경이 초라하다는 거야. 휘황찬란하게 막 그 스테디움이 나오고 번쩍번쩍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저기 무슨 고가도로 같은데 아래 어두컴컴한데 뒤에 차는 서 있고 저기 뭐 허름한 버스 다니고 너 왜 이런 거 가지고 베이징 올림픽 배경 삼아서 여기서 이거 하고 있어? 라고 밀어버린 거예요, 저게. 그렇게 추정되는 거예요. 너 왜 초라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왜 이걸 찍었어? 저 멘탈이 보통 멘탈이 아닙니다. 인류의 재앙이에요, 인류의 재앙. 자, 저들이 중국 공산당 애들이 무슨 멘탈을 갖고 있던 간에 글로벌리즘의 황혼은 점점 깊어지죠. 하나 더 이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세요. 트럼프의 이건 공적인데 저는 트럼프의 공적이라고 봐요. 이게 미중 전쟁 다 까발기고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밝히고 미국을 가치지향 주권국가 핵심 가치, 미국의 가치,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강화시켜 가자. 이게 트럼프 노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글로벌리스트 그 빅미디어, 빅텍, 그다음에 빅머니 셋이 결합해 가지고 민주당하고 극좌 결합한 다음에 이렇게 해 갖고 판 짜서 트럼프 밀어버린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팬데믹 와중에서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깊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MTR 동맹이 만들어졌잖아요. 무시무시한 마가 민초,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를 뒤집어 엎고 뉴저지의 범털 중에 범털, 뉴저지 두 번째 실세를 트럭 운전사가 불과 30만 원 정도 선거운동비 쓰고 끌어내려버리고 주 상원 의원 선거에서 그 뉴저지도 거기 왼쪽이 만만치 않은 데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트럼프에 의해서 그런 흐름이 그냥 물꼬가 트이니까 야, 이거 미국이 완전 구멍 숭숭 뚫려 있네. 여기저기 막 중국 간첩 같은 놈들 다 박혀 있고 미국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자들은 미국과 서방 세계를 약화시키려는 자들이네. 이 글로벌리스트 진면목이 다 알려진 거예요. 이게 진면목이 알려지면요 힘을 못 씁니다. 진면목이 왜냐면 이게 이 자들이요 파면 팔수록 뭐 이렇게 부린 데가 많은데 가진 게 많은 자들이에요. 지킬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지킬 게 많은 자들이 가치지향 주권국가 체제를 약화시키고 극좌 악마 내러티브 하는 자들이랑 결합해서 흔들어서 먹으려 그런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그게 다 까발겨진 거 아니에요, 이제. 까발겨지면 어떻게 힘을 쓰겠어요? 힘 못 씁니다. 지금 거기로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글로벌리스트 황혼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스티브 슈바즈만이라고 이게 블랙스톤이라고 세계 최대 펀드거든요. 블랙스톤 펀드의 오너입니다. 지분 20%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황당한 짓을 저질러 왔다는 게 요새 다 밝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 이게 옥스퍼드 대학에서 자기들 유학하는 사람들 오는 돈, 그 장학금 있죠. 로즈 장학금. 로즈 장학금에 뭐 비견될 수 있는 칭화대 유학 장학금. 그러니까 외국인이 칭화대로 유학 가면 주는 장학금에 기금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일단 1,000억 원, 1,200억 원을 1억 달러를 쾌척을 했어요. 근데 이 스티브 슈바즈만의 블랙스톤은 2009년에 중국이 몇 조 원을 들여가지고 몇 조 원을 지르고서 중국이 2009년에 그게 이제 그 금융위기 직후죠. 어려울 때 지분의 10%, 9.9%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스톤의 주요 주주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세계 최대 펀드의 주요 주주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그 슈바즈만이 한 20% 갖고 있고, 그러니까 슈바즈만이 중국과 결합하면 30% 지분을 가지니까 블랙스톤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죽고 못 사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비밀 주중 미국 대사 겸 비밀 주미 중국 대사. 슈바즈만의 별명이 그렇습니다. 근데 칭화대가 어떻냐? 시진핑이 나온 데죠. 그리고 당연히 시진핑의 모교여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및 시진핑 사상 연구센터라는 아주 휘황찬란한 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데고요. 그러면 이 블랙스톤에서 슈바즈만이 기여한 이 장학금을 받고 칭화대로 유학하는 외국 사람들은 뭘 공부하냐? 공부하는 거 과정 중에 하나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이론과 실제라는 황당한 과목을 공부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유학생을 받을 거냐라는 그 입학 규정, 심사 규정을 누가 만들었냐? 공산청년단, 공청, 당교, 그 당교랑 민주당이랑 무슨 업무 협약했죠, 우리도. 당교. 그 다음에 통일전선 사업부. 이게 영어로 하면 United Front Work Department인가 뭐 그래요. Work Agency인가. 통일전선 사업부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이 장학금을 누가 받을 거냐를 그 입학 절차, 심사 절차를 규정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폭로한 사람의 용어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범털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학습 과정을 지원하고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중국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세뇌하는 코스를 지원한 셈이다. 이거 옛날부터 진행되어 온 일인데 이제 다 까발겨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 초대형 범털이 됐건 누가 됐건 이제 거리낌 없이 다 까발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고, 그러한 상황, 그렇게 물꼬를 터버린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좋아해요. 그 점에 관해서. 또 다른 거 항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낙태 규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미국 연방법원이 어떤 입장으로 기울고 있냐면 아직 확정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기울게 될 거라고 거의 100% 확실한 건데요. 낙태 규제는 각 주가 알아서 해라. 헌법은 낙태를 규제해야 된다. 낙태를 자유로 내버려둬야 된다. 어느 경우도 헌법은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연방 대법원은 낙태에 관한 각 주의 법률에 관해서 헌법적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각 주가 민초 레벨에서 자꾸 보수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낙태를 규제하는 주들이 많아져요. 점점 더. 그래서 이 연방 대법원의 이 같은 각 주가 알아서 해라라는 입장이 낙태 규제 운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대한 승리입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가니까 이 지금 이 사진에 나온 여성이 AT&T에 미국에서 뭐 한 3등이나 4등이나 할려나 모르겠어요. AT&T의 그 모바일 폰 서비스, 이 휴대폰 서비스에 광고 뛰고 있는 밀라
와인트럽이라는 그런 여성 코미디언인데요. 이게 뭐 공개 글, 에세이를 발표를 했는데 보면 정말 살벌합니다. 그 용어가. 여성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거예요. 트랜스를 의식하고. We with uterus. 우리 자궁 달린 사람들. 자궁 달린 우리들. 여성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거야. 지금 낙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성이라고 하는 순간 자궁이 있어서 가임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이 되니까 트랜스 남자에서 여자로 트랜스 시술을 받은 사람은 여성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의식해서 We with uterus. 그걸 보면서 돌았구나. 여성이란 단어를 저기서 안 쓰더라고. 낙태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자유낙태는 여성의 헬스 매니지먼트 툴이다 이거예요. 건강관리 수단이다. 그리고 자기가 낙태해봤는데 it was so easy. 너무 쉬웠다. 너무 좋았다. 많이 망가져 있죠. 그런데 저런 여성 코미디언까지 나와서 저렇게 글을 써야 돼서 저 지경까지 갔다라는 건 역설적으로 바꾸면 뭐예요? 대법원의 판정 곧 나오고 그거 바탕을 대가지고 미국에서 20-30개 주가 거의 낙태를 그냥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하는 그런 흐름으로 쫙 갈 거고, 그럼 뭐 캘리포니아, 뉴욕 뭐 이런 데들 몇 개 남을 텐데 거기도 조만간에 뭐 10년, 20년 지나면 거기도 결국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낙태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숭고한 열정이 높기 때문에 저도 낙태는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일설에 의하면 이 그 범법 낙태가 많아서 한 해 살해당하는 태아의 숫자가 한 100만 명 된다는 설까지 있어요, 지금. 사회가 좀 이상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대선 잘 치르면서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모든 주요한 정치적인 그런 싸움은 선거에서 결판납니다. 그리고 모든 선거는 정당으로 치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힘을 밑바닥서부터 쭉 들어가서 밑바닥서부터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국민의힘, 평당원 네트워크, 정정당당 지금 당장 국힘 가입하시고 또 정정당당에 다시 가입해 주십시오. JJDD.kr입니다. 정정당당은 선거 참관 감시운동 무결선거 네트워크 및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 마이초이스와 함께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